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룬 동시에 또 가장 끔찍한 파괴를 저질렀던 딱 10년, 1910년대의 그 지독한 모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아주 강력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그걸 같이 따라가 볼 겁니다. 그토록 잔혹했던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게 그냥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고요. 진보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었던 인류가 스스로의 야만성을 마주하고 나서 던졌던 뭐랄까 아주 고통스러운 자기성찰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성일권 발행인께서 쓰신 깊이 있는 기사에서 출발합니다. 이 기사는 1910년대를 그냥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모순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하시고 이 잔혹한 질문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1910년대 그 시대의 심장부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잔혹했나?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명백한 대답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전례가 없던 폭력이었죠. 기사에서도 조막히 지적하는데요. 이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었어요. 당시 가장 이성적이고 진보했다고 자부하던 서구 제국들이 식민지 또 경제적 패권을 차지하려고 벌였던 그 욕망의 충돌. 그게 골고 골마서 터져버린 어찌 보면 필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800만.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가 가진 무게를 잠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화된 기술로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게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건요, 부상당한 군인의 수입니다. 2천만 명. 사망자 수를 아예 훌쩍 뛰어넘죠. 이건 그러니까 살아남기는 했지만 평생을 전쟁이 남긴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당연히 전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됐고 사회 전체가 깊은 트라우마에 빠졌죠.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파탄났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후유증은 이거예요. 모두가 간절히 평화를 원했는데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증오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이 모순. 하지만 1910년대의 잔혹함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아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수백 년 된 낡은 제국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며 혁명의 불길이 또 이념투쟁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유럽이 이렇게 불타고 있을 때 말이죠. 대서양 저 너머에서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쪽은 전쟁과 혁명으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었죠. 바로 이 지점이 아까 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에서 우리라는 말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사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다국적 기업의 등장이죠.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가 영국에 공장을 세운 것처럼 자본은 전쟁으로 무너진 국경 따위는 비웃기라도 하듯 자유롭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천억 달러. 이게 1914년, 그러니까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미국의 국민 총생산이에요. 유럽이 전쟁하느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이렇게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1910년대의 잔혹함을 단순히 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봐서는 그 시대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파괴와 창조가 정말 기이하게 공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성일권 발행인이 기사에서 던졌던 바로 그 질문,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따라온 그 질문을 다시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파괴와 창조 속에서
1910년대의 우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자인 동시에 파괴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낡은 세상을 뒤엎는 혁명가였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판을 짜는 개척자이기도 했던 그런 아주 모순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결국 이 10년의 모든 혼란과 폭력을요, 낡은 시대가 저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계가 태어나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아주 격렬하고 또 폭력적인 성장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100여 년 전에 그들이 파괴자인 동시에 창조자였다면 훗날 역사는 지금의 우리를 과연 어떤 모순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